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전북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처럼 또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정세균 의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뢰하는 말씀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야죠. 네. 우리 도민들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새해는 우리 의장님은 어떤 소망 갖고 계세요? 개인적인 소망. 이제 뭐 개인적으로야 제가 국회의장이니까 네. 의장직을 잘 수행을 해서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좀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요. 예, 뭐 건강한 편이니까요. 예. 그건. 예. 국회에서 이 의장직 수행하면서 가끔 그래도 자주는 아니지만 고향을 찾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향 올 예. 때가 그래도 마음 편하시죠? 제일 마음이 편하죠. 예. 네. 그래도 뭐 이 매년 한 서너 번씩은 전북에 오죠, 제가.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해외 일정도 많았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예. 참 다사다난했던 말이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국회에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더라고요. 가장 많은 법안이 처리가 됐던데요. 그렇죠. 예. 예, 뭐 다사다난으로도 부족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그런 한 해였는데 그래도 정권 교체도 이룩하고 예.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성공에 더해서 민주주의의 수준이 정말 최고급이구나 하는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는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고 또 국민들께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과 가운데 또 첫 행보가 국회 청소하시는 분들 정규직화 예, 그랬죠. 실천을 하셨습니다. 예, 뭐 그 정말 어렵사리 예. 국회 근로자들이 이제 외주를 줬었는데 국회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마치 저를 만나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친정 오빠 만난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예. 친근감을 표시를 해요. 예. 더 열심히 일하시고.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아주 활력이 있고 즐겁게 일을 하니까 저로서는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네, 그게 이제 어쨌든 도화선이 돼서 인천공항이라든지 예.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연쇄적으로 좀 바람이 훅 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전체적으로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실마리가 되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게 이렇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들, 특히 그 소득이 많지 않은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이 좀 향상이 되어야 되겠다. 우선 그 고용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없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최소한의 그런 생계비는 확보가 되는 그런 고용의 질이 개선이 되어야 그래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잖아요. 외환위기 후유증의 이제 잔재인데 20년 지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모처럼 이 방탄국회 얘기는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제가 예. 의장이 되고 나서 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특권을 내려놓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예. 과거에는 본회의를 유회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그 현역 의원의 체포를 말하자면 구속을 방해했다고 할까? 네. 그래서 이제 방탄국회라고 하는 오명을 듣고 있었거든요. 예. 그걸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방탄국회는 없도록 그래서 뭐 저희들 이제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이번에 현역 의원 두 분이 구속이 됐잖아요. 이제 과거와는 다른 그런 그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제가 바꾼 겁니다. 프로야구 그렇게 열성페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예, 제가 시구도 하시고요. 예, 시구를 했는데 그래도 공이 떴어요, 다행히. 연습 많이 하셨다면서요. 연습도 했죠. 예. 개헌 얘기 또 의장님 오셨으니까 안 할 예. 수가 없잖아요. 많은 네. 국민들이 열망을 하고 있는데 정파 간의 이견 때문에 참 난항입니다. 예. 사실 지금처럼 그 개헌 분위기가 고조됐던 적은 없지요. 맞습니다. 예. 개헌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국회 차원에서 보더라도 18대 국회, 19대 국회 각각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헌에 대한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20대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 특위까지 만들어서 작년 1년 동안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네. 국회가 적극적이죠. 국민 여러분들도 70~80%가 개헌하자. 또 대통령도 개헌하자.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예. 모든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이 전부 다 개헌합시다. 그리고 작년으로 봐서 내년, 그러니까 금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합시다. 네. 이렇게 올 6월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다 합의를 했는데 지금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개헌을 그때 추진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에 유불리와 관계가 있다고 해서 주저하는 그런 정파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 특히 지방 분권 개헌을 바라는 지방에서는 네. 지방 정치인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같이 합시다 하는 주장이 이제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그런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고 네. 지속적인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어쨌든 뭐 이제 혁신도시 시즌2도 시작이 됐고 잘 위용을 갖췄잖아요. 그렇죠. 자족도시로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지방 분권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또 언론에서는 고춧가루 뿌리기식으로 또 좌편향 얘기도 나오고 참 불편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불편했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국회 헌법 개정 특위가 있고 그 헌법 개정 특위가 이제 개정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라는 걸 두었어요. 예. 이 자문위원회는 누가 추천해서 만든 거냐면은 여러 정당이 같이 추천한 사람들로 해서 이제 전문가들 한 50~60분을 해서 했고 예. 그 위원장에는 이제 김원기 의장, 전 또 의장님, 김형호 전 의장, 네. 또 이화여대의 김선욱 총장 이렇게 여야 중도 이렇게 의장도 이렇게 그 균형 있는 3인으로 했고 예. 또 의원들 그 위원들도 다 어떤 특정 정파가 미인 게 아니고 여러 정파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함께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자문기구가 어떤 안을 제안한 것은 그것은 이제 헌법 개정 특위가 참고할 사안이지 예. 그게 무슨 이 개헌안도 아니고 그렇게 거기에 중심을 무게를 둘 사항이 아닌데 그게 마치 그 국회의 그 개정안인 양 비판하고 하는 것은 이제 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이제 그런 일이었죠. 어쨌든 뭐 개헌에 관해서는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일주일만 머리 맞대도 우리가 잘 네. 해낼 수 있다고 그런 네. 말씀도 하셨던데. 이게 준비는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제 정파의 지도자들이 결단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합치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알겠습니다.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인재 채용에 있어서 중앙 인재 채용에 있어서 거의 뭐 전라북도 인사는 기근이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그래도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중간에서 안 되는 사람을 뽑아주라고는 안 했겠죠. 그렇지만 좀 공평하게 균형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어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난 무장관에 더해서 무차관 시절까지 있었어요. 네. 이건 우리 전라북도에 그렇게 많은 인재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지금은 이제 장관급도 몇 분 계시지만 네. 차관급이 한 20명 정도 네.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국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 전라북도 인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전라북도 인재들이 국정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자부심에 더해서 네. 우리 도에 필요한 일들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아마 도민들께서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공무원은 어쨌든 급수가 중요하잖아요. 2급, 3급 높으신 자리에 전북 출신들이 좀 많아야지 지역에 있는 후배 그 정말 인성과 실력 갖춘 후배들 많이 또 기용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마 공정하게 인사를 한다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우리 전북의 인재들이 여러 분야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도 차원에서 의장님께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진안군의 그 지덕권 산림치유원이죠. 새만금 그렇죠. 국제공항, 동학농민혁명공원 등인데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요? 이제 그것은 사실은 금년에 새로 시작한 게 아니고 과거 정부 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 부당하게 그 사업들이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금년 예산 말고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이번에 그냥 일거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죠. 그것은 아마 정권 교체의 소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던 일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묵은 그런 숙제들을 다 했고 특히 이제 금년도 국가예산과 관련해서 금액도 한 3, 4천억 늘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그 사업, 신규 사업들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48건인가가 새로 반영이 됐어요. 그게 이제 첫 해는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점을 찍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상당한 그 예산 규모들이 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예산 규모도 더 늘어나고 또 신규 사업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 야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소외되지 않았다. 소외에서 이제 벗어나는 계기가 됐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싶어요. 연초에 이 희망적인 이야기만 오고 가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이죠. 이낙연 국무총리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장 소외된 곳이 호남이고 호남에서도 낙후된 곳이 전북이다. 전북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 아니면 특정 지역에만 개발이 집중되고 다른 지역이 소외된다면 그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리 만무하죠. 이 작은 나라일수록 골고루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서 그걸 다 합치면 총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커지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마 지금 새 정부가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칠 터이고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그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노력에 의해서 과거의 소외를 벗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어쨌든 뭐 새 정부 들어서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있는데 좋은 지지율 나타내고 있는데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좀 요란스럽다 이런 평들이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적폐청산은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과 신상 필벌이 없으면 그러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시끄럽다는 것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허물이 드러났는데 그걸 어떻게 덮어버리겠어요? 그래서 그 작업은 필요하되 너무 그것만 이렇게 부각이 되어서 네. 실질적으로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도 있고 맞습니다. 새로운 정책도 있고 4차 산업혁명도 또 추진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런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이 국민에게 많이 보도가 되고 또 국민들이 함께 그런 일들을 제대로 잘 진척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계속 이 적폐청산만 보도가 되고 국민의 눈을 사로잡으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네. 순리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이죠.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쁘셔서 뭐 영화 한 편이라도 제대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 넘었는데요. 예. 거기에서 뭐 환생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태어나신다고 하셔도 정치를 하실 것인지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예.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교사요. 예, 네.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정치인이었고 또 제 꿈이 뭐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말하자면 굽은 것을 펴고 또 너무 차별성이 많은 것을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이런 데는 이제 정치의 역할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 이름이 세균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세상을 예. 고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균등하게. 예. 그래서 뭐 혹시 이름을 바꾸면 모를까? 예. 세균 이름이 유지가 되면 다시 태어나도 정치를 하면서 예. 세상을 좀 고르게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랜 정치인으로서 글쎄요, 뭐 스웨덴이나 우리가 핀란드 찾아가서 의원들 청렴도라든지 열심히 희생 봉사하는 것들 이제 방송으로 내기도 하는데 예. 우리나라 정치인이 요거도 먹는 가장 큰 이유, 불신받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뭐 부정과 비리 이런 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규모가 네. 5천만 인구에 또 국민 소득은 한 3만 달러 수준. 그러니까 그걸 인구 5천만이 넘고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를 3050 클럽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마 2018년에 거기 가입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가 6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네. 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규모는 중간 정도이지만 상당히 강력한 나라예요. 그래서 뭐 강중국이라고 할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를 서구 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들,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이런 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네. 우리나라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는 네. 불란서나 독일이나 이태리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그렇군요. 비교해야 되는 네. 거예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 정치를 자꾸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예. 그 비교 자체가 대상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정치가
좀 더 투명해져야 되고 예. 또 사사로운 것보다는 공익을 그리고 국가적인 이익을 더 존중하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등 특히 이제 최근에는 협치, 예. 다당제가 되면서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이제 그런 그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그래야 될 터이죠. 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 정치가 아직도 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제가 15대부터 의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던 1996년과 지금을 비교하면은 예.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 특히 이제 투명성이라든지 또 법치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의회의 문화까지 정말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하루하루 보면 그리고 지금 당장 보면 지적할 것이 많지만 20년, 10년 전의 정치와 오늘의 정치를 비교하면 굉장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발전이 좀 더 빨라지고 완결될 수 있도록 네. 국민들이 감시도 하고 견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도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맞습니다. 진입하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회의원도 뭐 그 세비 활동 내역이라든지 후원금 명세 목록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는 거 보면 2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많이 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고향 찾아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 욕심에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총리까지 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일각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어떻습니까? 행보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제가 예. 그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그런 이 다른 그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예.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무슨 욕심이나 네. 또 그런 거보다는 정말 국회의장을 잘 하고 싶다. 그래서 역대 어떤 의장에 비해서도 그래도 그 업적을 남겼다 하는 그런 좋은 의장이 되고 싶은 것이 예. 가장 그 저에게는 절실한 목표이자 또 이제 앞으로 그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 활동을 할 터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지금은 이제 그 무소속입니다 현재. 그런데 제 의장 임기가 끝나면은 자동적으로 민주당에 복당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를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좋은 정치인들을 잘 키우고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데 네. 마지막까지 제가 헌신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무슨 욕심을 갖거나 예. 그럴 생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때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통 안 되는 곳이 국회라고 했었는데 예. 임기 동안에는 소통 잘 돼서 아직 처리해야 될 주요 큰 쟁점들은 처리가 안 됐잖아요. 잘 좀 올해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전북에 대한 애정은 지속적으로 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해 계획, 운동, 금연 많이 세우셨을 텐데 작심삼일이란 말 벗어나신 분들은 벌써 이제 7일이잖아요. 예, 계속해서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